적어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서 꼼꼼히 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할 건데 의문변동도 결국 한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이해를 못하면은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자, 자음 동화할 때 동화란 말은 무슨 말이게? 같거나 비슷하게 변한단 말이다. 같을 동자야. 그러니까 자음이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뀐다는 뜻이다. 또 적어놔. 기억 못할 것 같으면. 동화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뀐다는 뜻이다. 교체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현상하고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아봐. 너가 종로는 뭐가 뭐로? 미을이 앞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변한 거다. 신라는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했고 백로는 둘 다 변했지. 이렇게 바뀐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확인해 봐. 2번부터 너가 해봐라. 얘는 자음 동화 중에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해당하고 순서에 따라서는 앞에 게 바뀌었니 뒤에 게 바뀌었니? 종로 뒤에 게 바뀌었지. 뒤에 게 바뀔 때 뭐라고? 순행동화라고 한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응 때문에 뒤에 있는 이응이 이응이랑 똑같이 안 변했지. 비슷한 비응으로 변했을 때를 불완전 동화라고 불러. 중학교 때는 비응하면 알아도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렇게 4개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은 누가 직접 한번 해볼까? 이번은 어찌 되게? 신라 역시 뭐고? 자음동화 맞나? 신라는 뭐가 뭐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화? 리을은 무슨 음인데? 유음이지? 신라는 앞에 게 바뀌었다 그지? 새를 무슨 동화를 하게? 거꾸로 바뀔 때 새를 역행동화를 한다. 신라는 똑같은 리을로 바뀌었어 그지? 그래서 얘를 무슨 동화? 완전 동화라고. 백로 역시 자음 동화고 이음하고 얘는 둘 다 바뀌었다. 상호 동화. 역시 똑같이 바뀐 건 아니라서 불완전 동화. 이렇게 세 가지 예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 밑에 유음화까지는 설명이 됐고 이제 아주 중요한 국외음화에 대한 확인을 좀 해봅시다. 국외음화.
그 12페이지 유마 밑에 보세요. 구개음화 정의한 거 봐봐. 헛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 했는데 여기서 너가 모를 만한 개념이 하나 있다. 형태소란 말을 좀 못 때리기 쉽단 말이지.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이 친구들 의문 정의해봐. 의문이 뭐라 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다. 근데 형태소는 소리가 아니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의문이랑 뭐 가장 작다 해서 의문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형태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품사할 때 알아놔야 되는 개념이라서. 형태소의 종류도 알아두자. 혼자 쓰이는 애를 자립, 혼자 못 쓰이는 애를 의존 형태소라 해. 실질적 의미를 지닌 애가 있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애들이 있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본다. 정리를 하면 예를 보자. 필기 잠깐 하지 말고 형태소를 끊어봐봐. 저기서 너가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 했으니까 어디까지 끊기는지 너가 불러봐. 철수는 밥을 이거 저번주에 해줘야 되네. 먹었다 이렇게 다 끊긴다. 너가 각각 무슨 형태소인지 말해봐. 철수는 자립할 수 있고 실질적 의미도 있다. 그제? 너는 조사니까 뭐고? 의존이면서 형식. 밥 자립 실질. 을 의존 형식.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이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잖아. 먹다의 먹까지를 뭐라 그러지? 저번주 했다. 저번주 했다 이놈들아. 간 이랬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다. 어간이 제일 중요해. 어간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혼자 쓰이지는 못해. 나는 밥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 그제? 그래서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적 의미는 갖고 있대 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해. 용언의 어간만 안 헷갈린다. 딴 거는 다 똑같거든. 또 볼까? 옷은 뭐라디? 저번 시간에? 이걸 뭐라디? 저번 시간에? 선어말 어밀했다. 무슨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의존 형식. 역시 의존 형식에 해당해. 어감만 잘 기억해라. 수능에 용언의 어감 관계에서 형태소 문제 나온 적이 많으니까 저거 잘 확인하시고 정리해 두세요. 형태소. 주로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애들이 저기에 속한다. 어미나 접사나 조사 같은 것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 수능 칠 때도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봅니다. 자, 다시 구개음화 정의해 볼게. 디귿 티읕은 무슨 어디서 나는 소리였노? 가로축 생각해봐. 다음 책에 디귿 티읕 어디서 나는 소리?
입술에서 나오면 큰일 난다. 미리 위디 뭐 끝소리였지. 걔가 이를 만나서 지읒은 어디서 나는 소리였나? 무슨 입천장 소리였나? 아이 다 까먹었네 이놈들. 지읒은 어디서 나는 입천장 소리고? 입천장이 두 개 있었잖아. 무슨 입천장? 또 셀 입천장하고 열 입천장 있었잖아. 누가 혀로 만져봐. 앞에가 단단해, 뒤에가 단단해. 앞에가 단단해. 그게 한국이냐? 그게 지구인이다. 그럼 뒤에가 말랑말랑한 거 알겠나? 그럼 지읒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그걸 무슨 의미라 돼? 그래 한자로 뭐라 돼 그걸? 경구개음이라고 한다. 경구개음. 단단하다 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는 열 입천장 소리는 기역 같은 거 있잖아. 걔는 연구개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윗잇몸 혀끝 소리가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해서 구개음화라 부르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예를 볼까? 너 다 빠르게 해봐. 후지 또 해도지 같이 뒤에 있는 이는 형식 형태소다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한다. 됐니? 이거 정리 저 밑에 적혀 있으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서술형 문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 문제 이거 내는 경우가 있거든. 왜 치읒으로 발음 나는가를 물어봐. 서술형으로 이거 적어놔래. 서술형으로 잘 된다. 저 문제. 자, 이는 모음 중에 어디에 속하는 모음? 여보세요? 이는 어디에 속하는 모음이고? 전설 모음 맞나? 전설 모음 중에서도 평순 모음 맞나? 평순 모음이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이지. 고모음이란 말은 혀가 어디에 가깝겠노? 입천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 하면은 입천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치읒이 발음 나는 위치랑 유사해서 그런 거다. 구개음화가 되는 이유가 자음치기도 모음치기도 외우는 이유란 말이야. 자 기억해놔라.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에 1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모음동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음동화는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 발음이 아니라서 그렇거든. 자, 일단 이거는 요 설명한 거 보지 말고 복잡하게 쉽게 보자. 모음 동화가 조금 어렵다. 말이 어려워서 쌤이 다른 말로 고쳐줄게. 고친 걸 적어. 모음 동화는 보통 안 가르친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알아놓자. 저랑 이해되겠나? 보통 사투리로 발음돼. 아기가 아니고 애기라 했었고 애니야 애비야 했었잖아. 그제? 전에 할머니들이. 그래서 뒤에
뒤에 있는 이 몸이 앞으로 당기진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음동화할 때 역행동화 기억나지? 앞에 게 바뀐 게 역행동화였잖아. 이 몸이 앞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뒤에 이가 오면. 이 됐나? 고기, 계기. 근데 저게 표준 발음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경우도 많다. 알고는 있어래. 저기 뭔지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고는 계시도록. 다음 13페이지에 의문변동의 탈락. 탈락은 당연히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으로 나뉜다.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크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 리을 탈락부터 확인해 보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의문은 소리가 아니라 했지. 근데 탈락의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되기도 해. 그래서 그걸 안 헷갈려야 된다. 자, 밑에 리을 탈락의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예문을 보면 나뉘는 기본형이 뭐? 날다제. 날다인데 니랑 결합하면 리을이 사라진다, 그지? 날리 이렇게 안 하잖아. 마찬가지 둥글다의 기본형에 니은이 결합하면 둥근이 된다, 그지? 만약에 니가 결합하면 어찌되나 둥근이가 되기도 한다, 그지? 역시 리을 탈락이 경우다. 얘는 표기랑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 다시 이때 적어놔라. 뭐라고? 표기에 뭐가 된다고?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다.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리을 탈락의 경우에 그렇다. 리을 시옷 탈락의 경우. 밑에 예문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드님 봐. 아드님 원래 뭐 플러스 뭐니? 아들 플러스 님이제. 역시 리을 탈락의 경우다. 소나무는 솔나무인데 리을 탈락이 된 경우고, 다다리의 경우는 원래 달달인데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했고, 여다지도 열고 닫는 건데 역시 리을이 탈락한 경우다. 그다음에 마소는 원래 말소제, 말소인데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말을 한자가 생각해서 마소가 맞지 않으니까 소도 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제 말소가 마소가 된 경우고, 불삽 역시 부삽이 된 경우입니다. 불삽은 뭔지 알지? 불소시 같은 거다. 숯 같은 거 꺼낼 때 쓰는데. 그다음에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 우짓다는 울다 플러스 짓다제. 역시 리을 탈락. 바느질도 바늘 플러스 질이니까 역시 리을 탈락의 경우다.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위에 니은 앞에서 탈락 이것도 적어봐. 2개 더 가줄게. 3개 더 가줄게. 니은 앞에서 탈락. 따님. 이것도 자주 나온다. 따님 원래 뭐 플러스 뭐? 딸 플러스 님이고. 하느님은 나는 쌤은 교회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 모양인데 너 모르나? 이 시간에 너 여기 있는 거니까 교회는 안 다닌 것 같고. 교회 다닌 사람? 불교가 종교 없나? 쌤이 군대 있을 때 그렇지. 그거 말고 이게 조그만히 받을 군대 가면 종교를 여러 개 가져야 돼. 가는 데마다 초코바리 주고, 절에 가면 커피를 주고, 교회 가면 초코바리 주고, 그래서 제 종교를 내가 4개인가 했어. 가톨릭도 가고 막. 근데 있는 요새는 있는 거 목사님들은 없었는데 요새는 있는 거 모르겠네. 근데 알라시 믿는 경우 있잖아. 중동 무슨 종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은 훈련 막 이게 총검술 막 이거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시간이 특정 시간이 되면 어디 쪽을 향해서 절을 해 갑자기. 영창가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자기 종교니까 밥 먹을 시간 되면 절을 하든가 그랬던 것 같아. 그다음에 분합이는 너 펜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어떨 때 그 방충망에 한급 붙어 있는 아들 이제 불 보고 쫓아오는데 너는 보통 불나방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저렇게 쓴다. 분합이라고 한다. 나방이다 나방. 분합. 그다음 리을 탈락의 히읗 탈락 봅니다. 그거는 별뜻 쳐나.
히읗 탈락의 경우는 표기랑 발음이 다르지. 이해되겠나? 리을 탈락하고 다른 경우다. 너는 표기는 히읗이 달려 있는데 발음하면 히읗이 사라지잖아, 그지? 의문은 소리도 아니라. 자, 다시 봐. 얘는 표기랑 발음이 어떻노? 표기랑 발음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에 발음이 반영된 경우라 그러고, 히읗 같은 경우는 방금 예문 보세요. 너 좋은 하면 발음하고 표기가 다르지. 항상 의문은 그래서 발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비교해봐라. 자, 둘 다 기본형은 뭐? 팔이 굽다가 기본형이고, 이것도 빵을 굽다가 기본형이지. 근데 위에 거는 어때?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지? 근데 밑에 거는 어간 비입이 어찌됐노? 사라졌지. 네. 저것도 탈락의 경우라고. 그러니까 밑 단어만 보면 틀린다. 문장을 봐야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똑같은 구버인데 위에 거는 구버가 되고 밑에는 구어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옆에 정리해 놓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그다음 시옷 탈락도 연달아 보자. 시옷 탈락의 예문을 보니까 그어라고 돼 있는 애는 기본형이 뭐? 선을 긋다가 기본형인데 역시 활용하면 그어가 되니까 뭐가 탈락? 시옷이 탈락한 경우다. 역시 그어도 뭐로? 발음과 표기가 같지. 그러니까 히읗 탈락만 다르다, 그지? 다른 거는 표기에 반영이 되는데 히읗 탈락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연달아 모음 탈락은 어미 어 앞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예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쓰 플러스 어의 경우에 기본형이 쓰다제. 쓰다에 어미 어를 결합하면 써가 된다, 그지? 뭐가 탈락했어? 의가 탈락했다, 그지? 그다음에 흔하지의 경우에는 흔치가 되고, 가아서의 경우에는 자 가하고 아하고 모음 아가 겹치지. 그래서 가서라 안 하고 가서라고 한단 말이야. 역시 아 탈락. 이런 걸 동음 탈락이란다. 음이 같아서 탈락시키는 거다. 역시 서 없다라고 안 하고 섰다라고 하지. 탈락. 네, 왼편에 모음 탈락 왼편에 저 밑에 봅니다. 음절 탈락의 생각지 있지. 생각지. 자, 요거는 1학년 1학기 기말 때 시험 봅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 이거 다 볼까? 너가 줄여봐라. 세 단어가 있다. 줄여봐. 준말로 바꿔봐. 위에 그 메뉴 거는 어떻게? 간편 치. 얘는 간편캐. 얘는 생각 뭐라고? 치가 지가. 왜 치인데 얘는? 위에 거는 축약을 했는데 밑에 거는 그냥 생략을 했어. 하를. 왜 그렇지? 아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규칙이 있다.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 앞에 얘는 뭐가 왔노? 하 앞에 보면 니은이 왔지. 니은이 무슨 의미야? 비음 맞나? 비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축약한다. 비음이 오면 뭐 한다고? 축약한다. 근데 기억은 안 울림 소리지. 안 울림 소리일 때는 어떻게? 하를 탈락시킨다. 안 울림 소리 보면. 규칙이야, 규칙. 자연스럽다 하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보자. 너 여학생들 너 둘이 얘기해봐. 오늘 다은이는 아파서 못 하는데 귀걸이 어떻게 쓰노? 귀걸이. 이거 틀리면 너 귀걸이 하면 안 된다. 씨. 야 맞춰봐 너가.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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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게? 근데 이거 학교 시험이래. 내신 문제도 된다 이거. 근데 하면 맞추면 억수로 많아. 외워야 돼. 한 800개 정도 된다.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규칙을 기억해 놓으면 돼. 뭐가 맞게? 유학생들 일단 너가 먼저 기억이 날 거니까 너가 먼저 말해봐. 제일 위에 게 맞나?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생각 까오기. 귀걸이. 이게 자연스럽나?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인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 너 귀걸이는 귀에다 넣었잖아. 걸어요. 귀에다 걸어 진짜가. 귀에 이렇게 걸어. 귀에 안 걸잖아. 귀에 거는 골이란 말이 돼. 귀걸이. 근데 워낙 인간들이 이걸 많이 써서 지금은 얘도 복수 표준으로 해줘. 둘 다 맞게 한다. 이런 글자는 없다. 응? 목걸이는 어디 써? 목걸이는 목걸이라고 써. 왜? 목에 거니까. 귀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나? 귀에 거는 게 아니고 귀에 거는 골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어휘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문제 풀 때. 그래 실수를 안 한다. 이것도 규칙이 있는데 일단 지금 하면 너 머리 째질 테니까 일단 저것만 적어놔라. 자, 다음에 첨가 14페이지.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데 참고로 사이소리 현상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라잉. 얘는 문법 규칙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옆에 적어보라잉. 수의적 현상이라고 해요. 수의적이란 말은 필수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달라. 사이소리 현상. 그래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소리 현상은 교체가 되기도 하고 첨가가 되기도 해.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혹시 뭐 그래도 알아놔야지. 교과서에 있으면 가르칠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규칙을 먼저 설명해 줄게. 그 있는 규칙이 적혀 있는데 일단 요로 해보자.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규칙입니다. 4가지 규칙만 알면 돼. 합성어가 혹시 뭔지 아니? 합쳐져. 그렇게 소박하게 정의하면 안 돼. 합성어를 정의 그래 모르겠지. 네, 해보자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 아니다. 야, 중학교 이 교육과정이 문제네. 전혀 문법 공부를 안 하는구나.
아니면 원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그런 건가? 시험을 안 쳐서 그런 건가? 문법 시험은 넌 거의 안 친 거 같네 거의. 그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면 미치는 거야. 3년 내내 문법 하는데 내를 잘 만난다. 좀 빡시게 해라.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거. 단어. 이것도 외워라. 품사할 때 계속 나온다 이거. 정윤아, 정윤 씨, 네.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법은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가 남학생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서술형 때문에 그래. 나중에 서술형 답을 그랬으면 틀리거든. 그러니까 조금 꼼꼼히 공부할 때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해광고 지금 고1 학원에 있는 해광고 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객관식은 다 맞아왔어. 근데 서술형이 30점이잖아. 서술형은 30점을 다 날렸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노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서술형은 지 맘대로 쓴 거야. 근데 미안한데 고등학교 서술형은 학습 활동을 달달 외웠어야 돼.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돼. 단적인 예로 보여줘. 너 지금 중학교인데 영어 서술형은 어떻게 되니? 지금도 교과서 외우나? 교과서 외우나? 고등학교 올라도 똑같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교과서는 만약에 이래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이래 적었어. 답에 서술형은 이래 적었어. 뜻은 같지? 근데 at last가 쓰면 틀리게 한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래 한다고. 왜냐면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교과서대로 해라 이렇게 하거든. 찾아 써라 뭐 이래 하든지. 근데 똑같은 동의어라고 저렇게 쓰면 틀리게 한다고. 써도 되잖아. 그제? 내가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암기식이야 그냥.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교과서대로 좀 외울 때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적어볼게. 설명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어릴 수밖에 없지. 안 해봤는데 이제 하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고등학생들 고1, 고2, 고3들 문법 특강을 학년별로 진행을 했는데 미칠 것 같아. 고1부터 고3까지 제대로 전부 다 아는 인간이 잘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해도 그렇단 말이야. 왜? 시험을 안 치니까. 시험 안 치면 공부를 안 했는데 생각하지. 넌 생각을 빨리 버려라. 공부해야 돼. 어근이 혹시 뭔지 아나? 내가 어간하고 어근하고 또 헷갈리거든. 어간 뭐라 했어? 뭐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했다. 어근은 뭐게? 말이 비슷하잖아. 근자가 뿌리 근자다. 뿌리 근자인데 어근은 말의 뿌리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요거 구별해보면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애를 어근이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접미사, 접두사라고 되어 있는데 뭉쳐서 얘들은 접사라 그래. 자, 얘들은 뭐라고?
다시 보자. 단위를 봅니다. 예문 보면 하늘, 구름, 나비 더 이상 쪼갤 수 있나 없나? 쪼갤 수도 없고 각각의 뭘 의미를 갖고 있지. 저런 걸 어근이란다. 나중에는 어근하고 어간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안 헷갈려야 돼. 어근은 다시 어근 접사라는 말은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쓰는 용어다. 어간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사용하는 요거다. 구별해놔야 돼. 자, 합성어는 뭐 플러스 뭐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됐지. 실질적 의미끼리 결합하는 아들이야. 그럼 누구는 끊어봐라. 반편지는 뭐 플러스 뭐고? 밤 플러스 아이유 노래 있잖아요. 밤 플러스 편지. 구름바다는 구름 플러스 바다. 저게 어근 플러스 어근이란 거다. 끊어놔 너가. 다음에 확인하지. 밤편지는 밤하고 편지. B급으로 끊어놔. 그럼 착 다음에 볼 때 확인하기 쉽죠. 구름바다 하면 구름하고 바다 이렇게 끊긴다. 자, 근데 이제 파생어가 어렵지. 어근전미사하고 접두사 어근하고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자, 어근전미사는 접사가 어디에 붙은 거? 뒤에 붙었을 때 전미사란다. 접두사는 두자가 머리 두자야. 앞에 붙을 때 접두사라 그래. 그래서 전미사 사례 보면 일에 뭐가 붙었노? 운이 붙어서 무슨 뜻이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 영어에서 ER도 같은 말이다. 플레이는 놀단데 플레이어 하면은 노는 놈이잖아, 그제? 이해되나? 영어도 그래서 파생어를 접사를 잘 외우면 영어 단어 암기하기가 도움되잖아. NESS나 TION, ANC 이런 전미사가 붙은 명사가 돼. 단어는 그 정도 단어는 알 테니까. 정말 이해되겠지? 접사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왜 소리 나는 적게? 원래 죽음이잖아. 제 뜻 아나 혹시 죽음? 시체를 죽음이라 그래. 쟤는 왜 죽음이라 쓰게? 원래 형태에서는 이렇게 안 쓴다. 얘를 죽 플러스 음이 결합한 거야. 이것도 나중에 한글 맞춤할 때 가르쳐 줄 건데 음이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쓴대. 규칙이 있다. 죽음 할 때는 죽음이라 쓰잖아. 에? 지금 설명 안 할 건데 하여튼 이것도 얘가 뭐라고? 전미사에 해당한다. 죽 플러스 치뜨다 보자. 치뜨다는 어근이 뭐고? 뜨다가 어근이제 거기에 치를 붙였어. 그래서 뜻이 뭘 것 같아요? 치뜨다 하면 뜨다의 뜨다는 뜨다의 뜨는 뭐고? 어간이면서 어근이다. 저게 헷갈리는 거야. 어간이면서 어근이거다. 실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치는 뭐게? 치뜨다가 뭔 뜻이야? 눈을 치뜨다 뭔 뜻이야? 위로 이렇게 뜨다. 나 눈이 잘 안 되는데 위로 이렇게 위로 뜨다는 뜻이다. 치뜨다는 말은 치라는 말이 붙어서 위로라는 의미를 한정하는 거야. 뜨다에 결합해요. 군말. 군이 뭐게? 물이고. 그건 무슨 말이고? 무리가 떠드는 말이니까 군말. 저거 의외로 잘 모르네. 너 군침은 뭔 뜻이고? 군침이 돈다 할 때 군침. 재밌나? 군침이 무슨 뜻 같아? 맛있는 음식 보면 군침이 돈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언어 생활을 좀 깊게 반성해봐. 지금 뭘 뜻도 모르고 사용을 해가 왔네. 군침이 뭔 뜻 같아? 예원씨 또 질문 그 개인별로 해야 되겠지. 대답 안 해. 무슨 뜻 같네 군침? 아무 생각이구나. 너 밥 먹을 때마다 돌잖아 군침이. 그럼 혹시 무슨 뜻 같아? 모르겠나? 쓸데없는이란 뜻이다. 어? 쓸데없이 도는 침이다. 그러니까 군말은 어떤 말이겠노? 쓸데없는 말을 군말이란다. 모르면 또 적어놔. 이젠 심심한 사과를 재미없다고 하는 놈들아. 어? 사흘을 4일이라 했었고 저번 주에 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충격하고 그래.
어제는 한자로 뭐라잖아. 어제. 오늘은 한자로 뭐라노? 어제는 자기 니나 자기도 있고 또 다른 단어도 있는데 내일은 내일은 명일이라는데 그 정도 모르지. 금일하면 금요일을 하면 혼날 거야 나중에. 자 일단 저렇고 저 얘기고 합성을 자 이거 봐라 합성을 이것 때문에 저걸 했구나. 아씨. 자 다시 합성어를 만들어야 되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야 돼. 자, 예를 하나 보자. 산길 하면 발음 어찌 돼요? 산길. 무슨 소리 나노? 무슨 소리가 났노? 된 소리가 났지? 산길은 뭐 플러스 뭔데? 산 플러스 길. 그럼 어근 플러스 어근 맞나? 네. 무조건 울림 소리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얼핏 보면 산길하면 된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뭐로 인식하기 쉽다고? 된 소리 현상이라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산길은 된 소리 현상이 아니다. 왜? 앞에 비음이 와서 된 소리가 난 거기 때문에 저런 걸 사이 소리 현상이다. 목소리 헷갈리나 나중에. 근데 저번 시간에 된 소리 현상 4가지 규칙 기억나? 음운 환경 4가지 규칙 했다 이가. 왜 안 했다 그거? 과제 줬는데 또 기대하게 해라. 그럼 너이 친구들 이거랑 비교해봐. 얘랑 국밥은 뭐 플러스 뭐고? 플러스 근데 발음은 국밥으로 난다 그제? 얘도 뭐야? 합성어는 맞지? 합성어는 맞는데 울림 소리가 있나 없나? 기역 비읍밖에 없으니까 울림 소리가 없지? 그래서 얘는 된 소리 현상.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뭐라? 안 울림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 소리 현상 규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된 소리 현상이라고 부른다. 응? 이거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음운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받침 기역 뒤에 결합한 비읍이라서 그래. 아직 안 해, 못 외웠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쉬웠지.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걸 서술형으로 했다. 귀찮아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자, 다시 봅니다. 산길의 경우 일단 뭐가 나? 합성어 규칙 지켰지? 울림 소리도 있지? 된 소리가 났지? 응?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난다고? 사이 소리 현상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3번이 되거나 4번이 되거나 하면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요거 해보자. 니은천가의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봅니다. 잇몸은 뭐 플러스 뭐야? 입. 무슨 말이야? 이빨. 잇몸은 이 플러스 몸이지. 맞나? 근데 사이시옷을 집어넣는 거라. 예산일도 뭐 플러스 뭐고? 예사 플러스 1인데 사이시옷을 집어넣은 거라지다. 그래서 발음해봐. 잇몸은 발음 어찌 되노? 잇몸. 잇몸이 된다 그제? 예산일은 예산일이 된다. 그래서 위에 거는 니은 첨가의 경우고 밑에 거는 니은 첨가의 경우고. 역시 합성어를 이루면서 이 플러스 몸이니까 몸이 결합했다 그제? 울림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 다시 얘기한다. 사이소리 현상은 아까 무슨 현상이라고? 필수적 현상이 아니고 수의적 현상이 됐어. 왜? 교체도 일나고 첨가도 일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거는 교체는 교체만 되고 첨가는 첨가만 되는데 얘는 둘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알고는 있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일 밑에 봐. 제일 밑에. 방금 설명한 게 다다. 칠판에 적어놓은 거는 제일 밑에 봐. 무조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규칙이 있는데 순 우리말이 있을 때만 그렇게 쓴다. 근데 맨 마지막은 예외다. 다시 맨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단어들 위에다가 이렇게 해보자. 이거 맞춤법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규칙이다. 한자 플러스 한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초점 어디 써야 돼? 초점. 초점. 발음은 초점이라 하는데 한자어끼리 결합한 아들은 저렇게 사이시옷이 없다. 근데 수학책에 보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사이시옷 쓰는 단어들 있지. 그럼 왜 시옷 쓰게? 최대값, 최소값 할 때는 왜 사이시옷 쓰게? 값이 우리말이라 씁니다. 순 우리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 형광펜 꺼내 들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음절로 된 한자어 6개 있지? 그게 예외 단어들이다. 한자가 적혀 있잖아 안에. 그럼 사이시옷을 안 써야 되잖아. 네,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 단어 6개야. 암기해놔야 된다 이거. 꽃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세방 이렇게 6개 예외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한자어와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데 얘는 쓰는 예외 규정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됐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또 더 추가해서 이것도 해보자. 적어봐. 기차간은 기차간으로 쓰고 전세방은 전세방으로 쓴다. 아까 착간 세방은 예외였지.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운 게 착간 세방 붙어 있다 해서 쟤들도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 애들이 착간하고 세방만 예외다. 기착간 전세방은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삼성여고 3학년 그 내신 시험 문제로 나왔어. 문법 다 틀렸다 쟤들. 왜 틀리겠노? 그러니까 예외라고 왜 안 쓰니까 쟤도 예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외는 이 6개 단어밖에 없다고. 이해됐지? 잘 기억을 하시도록 합니다. 다음에 오늘 축약까지 끝내자. 축약 끝내고 조금씩 하지. 15페이지. 축약은 쉽다. 자, 자음 축약 역시 모음 축약이 있는데 축약은 말 그대로 두 개 합치는 거야. 그냥 두 음운을 합친다 생각된다. 그럼 반드시 히읗이 들어가야 돼. 기역 플러스 히읗이 되면 뭐가 되겠노? 키읔이 되겠지? 디귿 플러스 히읗은 티읕, 비읍 플러스 히읗은 피읕, 지읒 플러스 히읗은 치읒. 흔히들 너가 치읒, 키읔, 치읒, 키읔 이렇게 하면 축가 할 때 치읒, 키읔 이렇게 쓰지. 축하 이것도 쓰기도 귀찮아갖고 치읒, 키읔, 치읒 이렇게 쓰잖아요.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히읗 플러스 디귿이 티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다. 간단한 내용이고 모음 축약은 역시 형태조 두 개가 한 개로 이 어가 뭐가 됐노? 여가 됐지. 그러니까 단모음 두 개가 뭉쳐져서 이중모음이 됐다, 그지?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모음 축약을 나중에 반모음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너가 해봤자 또 토할 것 같으니까 나오지. 그래서 축약은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쭉 정리하면 모의고
모의고사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교체를 제외한 야들 있지. 야들은 야는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는데 얘는 개수의 변화가 있는 변동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일단 발음을 해봐야 되니까 교체는 다른 걸로 바뀌는 거니까 음운 개수 변화가 없는데 첨가, 탈락, 축약은 개수의 변화가 있다. 첨가는 늘어나지 탈락은 사라지니까 축약은 2개가 1개로 줄어들어서 그런 거다. 저번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로 접하면 조금 까다로워져. 좀 더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잠깐 쉬다가 비구나 하자.